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 매매 다들 잘하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또 라이브로 뵙게 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좀 시장부터 보면 지금 지수가 신고가 상태예요. 그래서 9월 장이 되게 많이 상승한 시장이었는데 형님은 장 어떻게 느끼셨나요? 내 생각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이게 트레이더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면 간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SK 하이닉스 키워드랑 로봇 이거 두 개에서만 비중을 실어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한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번 9월 시장은 지수가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쁜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 올라간 것만큼은 그렇게 막 단단하게 아니 수월한 원래 이 정도 지수 오르면 인기 집 한 채 사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르면은 저도 뭔가 많이 벌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종목이 많이 근데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럴 때. 네, 이럴 때 뭐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다고 해서 또 크게 벌어보려고 하면 또 깨지고 이럴 때가 맞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특히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순환도 되게 빠르고 막 대장주도 바뀌고 이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패턴 자체가 평범했던 패턴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변수도 네. 좀 많았던 것 같고 유동성이 좀 활발하다 보니까 여기 쭉 해먹고 쭉 빠지고 또 여기 해먹고 쭉 빠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엇박자 탄 분들은 오히려 포모도 심해지고 크게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를 끌고 간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더라고. 내 맞아요. 주위에도. 특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거 끌고 가신 분들은 수익 진짜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매매하기에는 분명히 좋은 환경이니까 잘 노려가지고 센 종목들을 잘 잡으시면 분명히 기회의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종목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 맞아. 하니까 뭐 차분히 잘 하시면은 또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남겨주신 좀 궁금점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지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순간 체결량 보기도 하고 검색식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시간 종목 순위 또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 이런 창들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거 말고 좀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걸 체크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다 나왔죠. 이거 다 나오는 뭐 있어 나 좀 알려주세요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없는데. 그쵸. 세 가지가 핵심이야 나는. 검색식,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도 섹터에 어디가 상위에 포진됐는지 계속 체크를 하거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뛰어난 종목을 찾는 순위고 나는 밑에서부터 어디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는 툴이 나는 검색식이. 근데 이제 검색식을 대부분의 키움 쓰는 사람들이 다 쓰긴 쓸 거야 검색식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검색식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검색식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많은 것들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수급 하나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게 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쳇바퀴 돌듯이 수익이 났다가 또 까먹었다가 수익이 났다 까먹었다 이거에 무조건 반복이기 때문에 검색식은 그냥 오늘 어느 쪽에 돈이 들어오는 어떤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매매하는데 좀 보조 역할만 할 뿐이지 네. 검색식 자체만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네가 보여주고 있잖아. 너는 맞아요. 검색식을 안 쓰는데도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매년 수익이 꾸준하게 탑 트레이더로서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가 되게 장점이 많은 게 내동 매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불에 타 죽더라도 주도주에서 타 죽잖아 일단은. 그게 그쵸. 나는 무조건 맞다 생각하거든. 네, 주도주에서 손실을 보면 그나마 좀 손실도 적게 보고 나올 기회가 그나마 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는 이거 장중에는 좀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내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순간 체결량 저거는 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검색식보다 더 내동하기 좋은 게 나 저거라 생각해. 왜냐면 저희도. 뭉탱이 물량이 몇 개 들어오면 틱 단위로 매수를 하는 거잖아. 저는 네. 스캘퍼들이 필요하지. 스캘퍼가 아닌 이상은 전혀 나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저거 같은 경우. 네, 뭐 빨리 잡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거 잘못 또 물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좀 지수를 좀 보는 게 돈의 흐름을 파악할 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코스피랑 코스닥을 비교하면 보통 코스피가 좋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그날 조금 더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 때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또 코스닥이 셀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오늘 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약간 더 큰 흐름을 볼 수 있었던 둘 것 다 같습니다. 세면?
둘 다 세면은 뭐 그때는 이제 또 다양한 요소를 보면서 또 어떻게든 잘하잖아. 네, 그래서 이번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좀 코스피는 약하고 코스닥은 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다날 제가 좀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중소형주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흐름을 읽는 것도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지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 안에서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 섹터가 있고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 작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거래대금 좀 잘 터지는 스몰캡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누적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분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3, 40억, 4, 5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훨씬 탄력있게 잘 가는 시장이라서 네. 그런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시고 지금 이제 트렌드를 파악을 해두시는 게 훨씬 매매에 유리하지. 여러분들이 야시장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막 몰려있는 곳에 같이 가야 돼, 같이. 맞아요. 왜 몰려있지 하고 가봐야 돼. 아니, 저기 사람이 없으니까 저로 조용한 데 가봐야지 하는 순간에 상한 음식 먹게 됩니다. 맞죠? 야시장 가도 상한 음식 먹게 돼요. 비유가 좋네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돈의 흐름이 파악되기 전까지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이 잘못된 거지 또는 소액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돈의 흐름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메타인지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자기가 모르겠고 어디에 돈이 흐르는지 아직까지 뭔가 애매한 순간들 있잖아,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은 그냥 이유 불문하고 매매를 나는 안 하는 게 난 낫다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이게 봐오니까 단기 매매일수록 주도주에서만 간결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계좌가 우상할 확률이 높고 매매를 남발하고 아무래도 매매 횟수가 내가 뭐 하루에 10번 이상 된다, 20번 이상 되는 사람도 나는 많이 봤거든.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매매가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계좌가 제자리 걸음을 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수수료를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파악되기 전까지로 매매를 참는 거는 나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개인별로 능력치가 다르잖아. 예를 들면 네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나는 빨리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 했잖아. 그거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고 내 경험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험에서 다날이 예를 들면은 금요일 시장이었잖아. 그게 초창기 때부터 아 이거 돈이 들어오면 날라가겠나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내가 질렀겠냐 억대를. 억대를 못 사지. 뭐 1, 2천을 살 수 있으나 내가 억대를 그냥 샀잖아. 이게 물론 상한가를 가겠거니 뭐 20%를 가겠거니 이것까지 예상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도 봐야 되고 그날 주도 섹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봉상의 어떤 추이를 계속 봐야 돼.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실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 기준으로 돈의 흐름이 파악이 안 됐는데 매매를 하면은 무조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나는 찬성이거든. 본인이 잃어봐야 돼. 그래서 나는 모의 투자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진짜 몇천 원이라도 잃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쌓였을 때 만약에 뭐 내가 뭐 100만 원을 들어가도 손절하면 5%씩 하면 5만 원씩 나가잖아. 네. 5만 원씩 나가는 게 막 일주일 동안 쌓여봐 그 몇십만 원 되잖아. 그러면은 그게 되게 누군가한테는 큰 돈이란 말이야. 그걸 잃어봤을 때 아 이렇게 잃었다가 내가 나중에 큰 돈을 있을 때는 정말 집안 말아먹겠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 돈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있네. 일반인 기준으로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이것도 너무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니까 네. 평균치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매일매일 열심히 시장을 경험하시고 장 끝나고 복귀를 한다는 기준을 넣으면은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 이쪽에서 매매를 해야 돼.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방향만 잘 맞게 좀 공부하셨으면은 그 정도면 그래도 약간 방향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매매 잘하려면 이론 배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너무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는 이런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또 언젠가 잘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기 유튜브 많이 보세요. 인기 유튜브 보면은 예, 어느 정도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기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중에 뉴스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료라는 거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보거든. 그 에너지가 부족한 종목들은 반드시 빨리 꼬꾸라져.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정치, 사회, 뭐 경제 이런 뉴스들이 발생이 되잖아. 그런 뉴스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테마가 형성되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원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트럼프가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원전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원전주들 테마들이 다 움직여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적인 어떤 뉴스를 보고 테마주 1등, 2등, 3등, 4등 줄지어서 갈 때가 정말 세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매 하시다 보면은 그냥 뜬금없이 재료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중도방에 찾아도 없고 네이버 검색을 해도 없고 어디 뭐 텔레그램을 봐도 뉴스가 없는데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저는 그거 거의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해요.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고르실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한 3, 4% 줄 것 같다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나는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하냐면 어떤 종목을 딱 진입을 하잖아.
최소 이거는 내가 사는 가격에서 5에서 10%는 간다는 확신이 들어야 사. 그래야 겨우 3% 주거든. 물론 더 가는 거는 분할 매도에 나 영향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없는 종목은 가짜일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를 하시고 근데 만약에 가령 뉴스가 없는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정말 일봉이 좋고 정말 거래대금이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세게 터지면 그거 아니고서는 무조건 재료에 대한 트리거, 뉴스에 대한 트리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야지만 총알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뉴스나 재료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형님 말씀대로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뉴스를 체크를 하고 그런데 뭐 당일에 특별한 뉴스 없이 상승하는 종목 매매할 때도 있는데 좀 그럴 때는 그 테마가 최근에 좀 되게 셌던 테마면 매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조선 테마나 로봇 테마가 최근에 좀 거의 광기 붙은 것처럼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센 테마 같은 경우는 또 셀 때가 있어서 좀 그런 경우는 매매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또 좋은 뉴스까지 붙으면 더 세니까 그럴 때는 좀 더 비중까지 더 높일 수 있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가 방금 말한 로봇주하고 조선주도 내가 하나 할 말이 있는 게 뉴스가 없었다고 대다수의 사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알고 그쵸. 보면은 조그마한 뉴스가 다 있어. 그게 재료가 순수하게 없는데 올라가는 날은 잠깐 가다가 말아 아침에. 뉴스를 내가 맨날 환글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보잖아.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거든. 근데 산업 전반에 걸친 로봇하고 조선은 마스가도 마찬가지고 개별 뉴스가 조선 쪽에 뭐 특정 종목에 붙든 뭐가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 같아. 장중에 뉴스 없이 상승이라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냥 갑자기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승률이 50%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그런 거를 매매를 해서 2번을 했는데 2번 다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독약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 10번 매매하시면 결국은 다 토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눌림 매수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시점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눌림 네. 매수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힘이 들어와야 돼, 세게.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남달라야 돼, 힘이. 일단 그 힌트가 무조건 나와야 돼, 분봉상에서. 일단 첫 번째 그게 나와야 되고,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예를 들면 네가 친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한 달 알았을 때가 신뢰도가 있겠어? 2달 알았을 때가 이 친구에 더 잘 알겠어? 네, 오래 볼수록 신뢰가 올라가잖아. 네.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이 사람 1년 안 사람보다는 2년 안 사람을 빌려줄 확률이 높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쭉 오른 거 있잖아. 뉴스로 인해서 빵 든 거 있잖아. 그런 거 눌림받으면 떨어지는 칼날이 되거든. 왜냐면 눌림 매수라는 게 양날이 검인 게 잘 받으면 내가 저점 매수가 잘 된 거고 내가 잘못 받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 때문에 내 손을 다친단 말이야. 정말 신중하게 눌림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눌림 매수를 잘 하려면 저점 매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네. 이 종목이 쌀 때 산다는 얘기잖아. 쌀 때. 네. 쌀 때 산다는 말은 아직까지 올라갈 폭이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힘이 세게 들어오고 아직까지 올라갈 폭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 두 개는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되거든. 나머지 비밀은 추석 특집 때 네,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파동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파동이 예를 들면은 뭐 4파동, 5파동, 6파동 한 걸 계속 매매하면 당합니다. 무조건. 그쵸. 그러니까 올라갈 파동이 남아 있어야 돼. 그거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추석 특강을 그 넷프콘에서 진행하는데 그때 구독하고 계시면 또 원하실 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눌림 매수를 하려면 종목에 좀 확신이 있어야지 일단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눌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뭐 고점에서 몇 프로 나왔을 때 뭐 산다 그거보다는 일단 뭐 이렇게 종목이나 뭐 다양한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그럴 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도주라고 확실히 좀 판단이 든 다음에 처음으로 눌리는 자리 이럴 때가 좀 확실히 더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뜨면서 뭐 이 테마가 진짜 확실히 세다, 이게 대장이다,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첫 번째 눌릴 때는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파 이미 간 다음에는 좀 확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